수학하의 첫 단원의 이름이 바로 집합이다, 그죠? 집합의 뜻과 표현. 이거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집합이라는 거를 우리 한 번, 두 번째 이상 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보자. 집합이라는 거를 왜 배우는 걸까? 한번 해봤던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성현아. 나중에 집합이 뒤에 가면은 어떻게 쓰이든, 뭐, 공역, 치역, 그렇지. 그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의 범위, 함수에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안 주어졌을 때 실수 전체를 놓고 보고 그거 전부에 대해서 함수값 찾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특정 함수에서 우리가 수학상에서 만났던 2차 함수만 해도 사실 x의 범위를 제공을 해놓고 그 안에서의 최대최소를 찾는 경우랑 x의 범위 안 준 상태로 그냥 최대최소 찾으라는 경우랑 분명히 문제의 풀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x의 범위를 한정 짓겠다. 뭐 이런 걸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집합 첫 내용은요. 집합을 왜 배우고 있는 것인가? 왜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게 수학하를 하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수학상도 느낌은 비슷하지만 너희들이 수학상하라는 과목은요.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수상도 마찬가지야. 근데 수하가 더 그런 느낌이 강한 게 얘네들은 수능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들 알고 있나? 수능 범위에 수학하, 수학상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거든. 수능 범위가 아닌 과목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목적이 뭐야? 뭐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뭐 수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내신 이런 걸 떠나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고3 때 푸는 수능이란 말이야. 수능을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 수능 범위가 아닌 수학 상하는요? 너희들이 배워왔던 중학교 때의 수학처럼 너희들한테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가장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한테 고1 과정은 약간 덧셈 뺄셈 같은 느낌? 너무 쉽나? 너희들한테 지금 판별식이라는 거 또는 근해 공식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건 거의 기초 상식이 되어 있지 뭔가 근해 공식 가지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 수학상 때 맞죠? 그걸 너희들이 자유롭게 써먹는 거지. 조금 더 기본적으로 가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열심히 증명을 해오고 했었지만 사실 지금 와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부터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고 증명인 내용이 필요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하니?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우리한테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냥 거의 덧셈 뺄셈처럼 기본적인 공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 수학 상하가요. 완전 기초, 당신들한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학 상도 마찬가지고 수학 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약간 이번 시험만을 위해서, 만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번 시험을 위해서 나 이번 수학 상 중간고사에 완전 목숨 걸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쌤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1, 수학 2 또는 미적분까지 넘어갔을 때 수학 상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 아니면 뭐 가까운 미래만 봐도 수학 하 때 너희들이 수학 상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 앞으로 연결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설명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약간 후자편인데 수학하라는 과목은요 그 느낌이 완전 강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기초 단계야. 쉬워서 기초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완전 그냥 개념 설명에서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의 단원들이 꽤 있어요. 그게 약간 수학하의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너희들이 뭐 수학상도 하고 있고 수학하도 하고 있고 또는 수학상만 하면서 뭐 다른 과목들은 혼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또 있죠. 수학하만 공부하면서 수학상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해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 혼자 하고 있는 수학상이라는 과목에 조금 더 매진을 해도 좋습니다. 알았죠? 수학하라는 과목은 조금 그래도 마음을 가볍게 내려놔도 좋습니다. 알았죠? 실제로 수학하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같은 교재인데도 두께 차이가 거의 1.5배 정도 나거든. 똑같은 옐로우 교재 우리가 만든 것도. 실제로 시중에 파는 문제집도 수학하의 교재가 훨씬 얇은 편이고요. 그냥 뭐 내용 자체가 적다 아니다를 떠나서 설명해야 되는 양 자체도 굉장히 적어. 그리고 두 번째,
개념적인 내용에서 끝나는 게 많지 그걸 가지고 뭔가 심화적인 내용으로 꼬고 하는 것들은 차라리 수학 상이 더 강하지 수학하는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1이나 수학 2를 배우는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음. 수학하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집합을 왜 배운다고요?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하 뒷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1이나 수학 2 때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 함수를 다룰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는 x나 y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한정 짓고 싶은 거야. 그때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집합입니다. 즉 집합의 목적이 뭐다? 집합의 어떤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나는 요만큼의 범위만 볼 거야. 실제 전체가 이만큼인 건 알지만 나는 요만큼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줄여놓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배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승현이가 얘기하는 집합과 성윤이가 얘기하는 집합이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읽어주고 누구는 저렇게 읽어주고 창경이는 또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 집합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겠죠. 나는 범위를 분명히 이만큼으로 한정짓기 위해서 집합의 이름을 잡고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걸 배우러 가는데 누가 읽은 거랑 또 다른 사람이 읽은 거 실수를 안 했다면 그 범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집합이 집합이다 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즉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녀석이 바로 뭐다?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애매한 표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아보세요. 1번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어때? 누군가는 피카소를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절 당시에는 피카소는 되게 천대받던 예술가인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맞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입니다 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깝다의 기준이 누구는 정수의 범위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유리수, 분수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깝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작은 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 사계절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사계절이란 건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계절이고 누가 얘기했을 때는 뭐 봄이 없거나 여름이 없거나 하진 않겠지. 뭐 그 나라에서 봄이라는 날씨를 못 겪는 나라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계절이 뭔지는 알잖아. 맞죠? 그 다음에 교복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것도 역시 모호한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문제 때문에 이 정의를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저런 것들은 그냥 거저 주는 문제고 저걸 바탕으로 앞으로 너희들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겠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자, 요 녀석은요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녀석이고 문제집에도 잘 안 나오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건 적이 있었고 그게 지금은 이제는 오래됐어. 한 6년 7년 전인데 그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애들이 정답률이 겁나 낮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언젠간 나오겠지. 오케이? 자, 뭐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대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너희들이 만나보면 참 좋은데 그게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계속 보여주거든요. 일단 그 예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 중괄호를 쓰는 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 보겠지만은 배웠던 사람들은 알 거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건 밑에서 바로 밑에서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때 그 안에 대상, 그 집합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넣어줍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그때 1과 2가 들어갔다. 이거 쓰지 말아봐. 1과 2가 들어갔다.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1과 1이라는 게 들어갔다.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가 집합에 1과 1이 있다는 것까지는 안다고 치자. 자, 안 보고 한 명을 뽑았어? 1이 나왔지. 근데 그 1이 얘입니까? 얘입니까?
구분돼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집합 안에 A와 B 또는 뭐 A와 A제곱, 뭐 A와 A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식이나 뭐 문자 같은 표현으로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때 말을 안 해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항상 지켜져야 되는 약속은 뭐다? A와 B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보통 문제들이 붙여줘요. 보통 문제들이 A와 B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대상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릅니다 또는 서로 다른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해주기는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당연히 A에 1은 들어갈 수 없다, 0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알았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번 오답률이 나왔었어요. 평가원에서. 학원에서도 선생들끼리 사실 논란이 좀 생긴 적이 있기도 했고 옛날에 그래서 원장이랑 한번 그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됐나? 어쨌든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그 중괄호 같은 거 얘기처럼 집합에 대해서 뭐 해보도록 하자?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집합이 그래서 뭔지는 대충 알겠으니 집합의 표현 방식 또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은요. 일단 아까처럼 중괄호로 표현을 하라고 했어. 그거는 기본적인 약속인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교재 뭐 있겠나? 뭐 예를 들어서 개념원리? RPM? 뭐 전에 선행했던 교재. 거기를 보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보통 하나가 더 끼냐면 벤 다이어그램에 하나 더 끼기는 해.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 방법이라기보다는 풀이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표현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뭐 어차피 표현 방법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뭐야?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중학교 때처럼. 자, 일단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누구 있냐면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방법이라고 해야겠다. 자, 하나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서 바로 위에서 우리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아까는 대상이라 불렀었는데 요 놈의 사실은 이름이 있지. 그 놈의 이름이 뭐였지? 원소거든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집합의 구성원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냥 나열함으로써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정의가 뭔지는 안 쓸게요. 바로 예시로 들어갑니다. A라는 집합은 중괄호. 자, 어떤 녀석이다? 뭐 예를 들어서 1과 2와 3과 이런 놈들을 갖는다. 자연수란 얘기겠다, 그치? 그래서 중략. 앞에서 보이는 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4, 5, 6, 7, 8 해서 10까지 가 있다 치자. 이게 이제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으로서 1, 2, 3, 4, 5, 6, 7, 8, 9, 10을 보여준 거지.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을 보면요. 잠깐 요 집합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오면은 교과서에서는 RPM이나 뭐 또는 개념문제와 같은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어떤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즉 원래는 모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겠다. 기준에 따라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뭐 구분도 해야 되고 범위가 확실해야 되고로 나는 이제 흩어서 설명을 한 것뿐이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들의 모임, 1학년 7반들의 모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월수반 특강 화목반이구나. 화목반 수학과 특강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 제시법이란 건 뭐냐면 그 기준, 그 조건을 직접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걸로 치면은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그때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뭐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반드시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B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뭘 예를 들어볼까? 뭐 3의 배수가 있다고 칠까? 3의 양의 배수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해서 조건을 써주면 돼요. 알았죠? 근데 내가 지금 조건 앞에 많이 비워놨죠? 조건만 딱 쓰고 끝이 아니라 수학은 좀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3의 배수 중에서 그래서 뭐 어떤 놈을 가질 건데 3의 배수 중에서 그 중에서 짝수만 가질 거야? 뭘 가질 거야? 뭘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에 x바라고 읽어주고요. 의미는 x를 원소로 가지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x 자체가 그냥 3의 배수인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나중에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만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보면은 너희들이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뭐 쓸 것까지는 아닌데 쓰고 싶은 사람들 쓰고 다시 한번 요 녀석 앞에 막대기 앞에 바 앞에 있는 놈을 뭐? 늘 원소로 갖는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뒤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기까지만 보통 읽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뭘 좀 기억을 해두냐면은 모든.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x를 원소로 가져요. x는 실수라고 하면은 아 그냥 실수로 만든 모임 또는 실수로 만든 집합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실수의 모임입니다. 알았죠? 생각보다 너희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들 실수를 해요.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보면. 읽는 방법에서 자꾸 모든이라는 게 있다 없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놓치나 봐. 이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만족하기만 하면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한 번 더 C라는 집합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 뒤에 보이나? 상경이 여기 보여? 여기까지는 보이죠? 자, C라는 집합을 한 번 더 표현을 해봅시다. X바 조건제시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녀석이냐면 뭐 해볼까? X는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X는 음수예요. 음수인 자연수를 원수로 가지래.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누구나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분명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 똑같은 집합이라고. 그래서 뭐다? 얘도 집합에 속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알겠음. 그래서 교과서의 제일 초반 문제 RPM 같은 거 제일 처음에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 같은 걸 보면은 다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고치시오. 다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고치시오. 뭐 이런 연습도 시키긴 하는데 사실은 의미 없고요.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집합들을 조금 분류를 하러 갈 건데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물론 거기서 무한집합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유한집합이 중요하긴 한데 자, 아까 이름을 또 까먹었다. 성윤이? 아닌데? 성윤이는 얘고 영우. 영우.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10개입니다. 자, 누구한테 내가 원소 개수를 물어봤을 때 정수로서 답을 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유한집합이라 불러요. 그리고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뭐 2배 하기도 하고 제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겠지. 연산이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겠지. 그 원소의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낸다? n 집합. 이게 뭐 넘버 오브 A인가? 뭐 어쨌든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NA는 얼마예요? 1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세 번째 B라는 걸로 올까? B를 먼저 할까? 자, B라는 집합 봐봐. X는 3의 양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자, 양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창경씨? 많아요. 그죠? 정수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NB라는 기호 자체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알았죠? NB 이런 거는 없음.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집합으로 가보자. X는 자연수 근데 음수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성윤아,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없어요를 정수로 대답해봐. 0개라고 대답할 수 있죠. 0도 정수니까.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근데 NC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0개가 되니까 얘는 조금 독특하게 불러. 그래서 요 녀석의 이름은 뭐냐면 유한집합 중에서도 원소의 개수가 0개면은 뭐다? 한글로 공집합이라고 써져요. 빌공자겠지. 알았죠?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옛날에는 이것도 있었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이겁니다. 그냥 중괄호 쓰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원소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요. 요즘은 오직 기호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 파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짝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기억나죠? 요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알았음?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몇 개를 더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 다른 기호에 대한 얘기를 살짝 좀 가지고 올게요. 뭐냐면, 기호, 요거랑 요 녀석입니다. 요 두 가지 기호는 뭐였지? 둘 다 포함한다, 포함된다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이 기호는 누구에 대한 내용? 원소. 요거는 누구에 대한 내용? 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집합은 이거 다음에 얘기할 건데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뭐요? 여기다가 어떤 원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집합의 이름을 쓰고 또는 집합을 쓰고 의미는 뭐다? 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은 A에 포함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집합이란 말이야. 집합은 결국 어느 하나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가 있고 또 다른 범위가 있으면 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관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가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좀 더 좁으면서 그 안에 쏙 들어가는 범위가 있을 거야. 즉 속에 있다 없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름고 1학년들의 모임 집합, 그 다음에 아름고 1학년 3반의 집합은 쏙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름고 학생 전체들의 집합은 또 1학년 전체의 집합을 또 포함하고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범위다 보니까 뭘 하러 가냐면은 포함 관계, 집합 간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또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참고로 집합은 결국은 계속해서 뭔가 연산 혹은 포함 관계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집합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집합이 끝나고 나서 집합을 활용하는 명제로 넘어가서도 결국은 포함 관계를 물어볼 거야. 포함 관계가 연산과 함께 가장 메인이 될 건데, 자, 그럼 이 메인이 되는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쉽게 푸는 방법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주기만 하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는 다 설명이 됩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 자, 요 밑에 거 좀 지워도 되니? 집합의 표현 방법 좀 설명할 게 쭉 많죠? 첫 단어이다 보니. 자, 갑니다. 그래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글로 얘기해서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면 그 말을 가지고 기호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요거처럼 A가 B에 쏙 포함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말로만 얘기할게요. 방금 집합은 뭐 중괄호를 가지고 원소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뭐, 원소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뭐, 3.5도 있고, 4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수도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 2분의 3도 있고, 그때 다른 집합 하나 쓱 가져오면서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막 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하다 치자. 한눈에 보자마자 포함되어 있다가 보일까, 안 보일까? 원소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포함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게 밑에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었어.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 그래서 포함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서 너희들이 집합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눈에 딱 포함되게, 포함 안 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게 한다라고 했고, 동그라미 때는 또는 네모라고 했는데, 네모라는 거는 사실 집합에 잘 안 쓰고 제일 넓은 범위에 있는 집합 하나만 보통 네모를 사용합니다. 그 녀석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 아까 수학하 했던 사람 손 들어봐봐. 성윤이 말고 없나? 혼자였다고? 아닌데? 갑자기 또 물어볼게 예상되니까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다윤이? 아니, 다윤이 누구지? 다윤이? 처음이었지? 처음이었지? 영우도. 아니. 수학하. 수학하 처음. 창경이도? 살짝 했었어?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지금. 자, 성윤아.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자. 자, 얘가 뭘 말할까? 얘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똑똑하군요. 그겁니다. 자, 이거 잘 얘기 잘 못하는데. 자, 다시 한번.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된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 그냥 A의 모든 원소가 뭐 어떻게 된다? 아니, 이렇게 쓰면 재미없다. 자, 가자, 다시. X가 A의 원소다. 그러면 뭐다? 그 X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요겁니다. 알았죠? 잠깐 이 얘기를 내가 왜 가지고 오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하고자 하는데요.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이 말 그대로 똑같아. 그럼 기호로는 A와 B가 똑같다. 등호라고 쓰겠지? 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진 않는데, 그린다 치면 A도 그리고 B도 그려주면 되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을 바꿔볼까? A가 B에 포함됩니다의 정의가 뭐예요? 뭔 소리야? A와 B가 같습니다의 정의가 뭐예요? 오, 그렇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네. 좋아요. 그거를 잘 못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A의 원소들을 내가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A의 원소, 여기에 뭐 있어요? 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뭐 있어요? A의 원소 있죠? 여기도 A의 원소 있죠? 자, 지금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야? A라는 집합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B라는 집합이기도 하다, 그치? 나는 보면 A의 원소들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 녀석 전부 다 어떻게 돼? B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A와 B가 똑같다의 정의는 A의 모든 원소가 B가 가지고 있다. 즉 A가 B에 포함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B의 원소들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 B의 원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A 안에도 쏙 들어가 있네. 그래서 B 역시 A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돼서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엔드지.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A와 B가 같다라는 놈의 정의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얘기했던 거야. 사실 둘이 똑같아 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1, 2, 3, 4면 1, 2, 3, 4를 볼 거 아니야. 원소가 같은지. A가 가진 원소를 B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함 관계에서 나오는 중요한 성질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A가 B에 포함됩니다.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를 만족하는 것 중에는 만약에 A의 원소는 B가 다 가졌는데 그거 말고 A가 가지는 원소 말고 더 추가로 가지는 게 B가 없다면 A, B가 똑같아지기도 하겠지. 맞죠?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는 A는 B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일단 A와 B를 무조건 다르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근데 A와 B는 반드시 달라요. 그런 A, 말 그대로 진짜 속에 쏙 들어간 놈 말한 거지. 똑같은 거 제외하고. 그런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다? B의 빈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현 씨. 자,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맞죠?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포함하는 것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창경 씨,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와, 포함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 했었다 그러지. 괜히 잘못 물어봤다. 이런. 어쨌든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것 좀 알아둘게.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에 다 표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막 그렸다 치자. 여기도 있고 뭐 C 요런 데도 있고 했다 치자. 자, A는 공집합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를 나타내 봤어. A 안에 쏙 들어가니까 공집합 여기 쏙 있다 치자. 자, 그럼 이번에는 공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역시 맞는 표현이죠. 왜? 공집합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그럼 공집합은 사실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집합이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쏙 들어갑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와, 내가 이름을 설명 안 하고 바로 진부분 집합부터 해버렸네. 미안해요. 자, 갑니다. 여기서 이 A의 이름이 있어요. 포함되는 녀석의 이름. 포함되는 집합의 이름. 얘가 뭐냐면 B의 어느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 이걸 설명 안 했네. 알았죠? 끝.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에 대한 내용 거의 다 설명한 겁니다. 끝.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나? 끝. 여기까지. 어때? 집합에 대한 정의들, 집합에 대한 명칭들, 용어들 등등등 설명을 해봤어요. 딱히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제 난이도 높은 거 살짝 하나 남았고 거의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책 문제 몇 개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서 내가 좀 이따가 요거 가지고 사실 난이도가 살짝 높은 문제를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요거 가지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 다 됐죠? 혹시 필기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나? 없는가? 자, 한 개, 두 개 정도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가보자.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좀 풀었을 때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하나 풀어볼까? 자, 10번 문제 지금 풀어볼래요? 자, 10번 A라는 집합. A는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갖습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X가 뭐예요? 어떤 자연수 N을 가지고 EN-1의 어떤 홀수들을 원소로 갖나 보다. 근데 5 이하의 자연수를 갖는다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N에다 넣을 수 있는 수 자체는 1, 2, 3, 4, 5.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녀석들은 앞으로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무조건 집합의 뭘 좀 표현을 하고 가세요. 원소 나열법은 표현을 해놓고 가는 게 훨씬 단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 만나면은 뭘 물어보든 무조건 원소 나열법 좀 표현을 해주세요. 앞으로.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13579지 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1의 양의 배수들. 근데 10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어떤 거?
11, 22, 33 하면서 어디까지? 99까지 가져갈 거고 얘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를 찾아달래.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없다 또는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각각 얘는 몇 개? 5개, 얘는 몇 개? 빵개, 얘는 몇 개? 9개. 뭐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4개. 답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원소 낼법 좀 표현하고 갑시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거고요. 저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된 사람들은 내가 몇 번을 사실 풀려주고 싶었냐면 그 다음 유형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조건 제시법을 나타낼 때 방금 풀었던 이 10번 문제들 보면은 뭐 지금 보고 계시죠 다들? 앞에 있는 이게 다 x를 원소로 갖는다, x를 원소로 갖는다, x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건 아니고 사실 집합 자체가 1학년 3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원소들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사람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있었냐? 아까 1번 문제 뭐 있었지? 사람 말고 수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계절의 모임 이런 것도 있었고, 그치? 계절들이 원소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x들만 들어오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11번처럼 A란 집합 뭘 원소로 가지고 있어? 순서상 xy 혹은 뭐 점의 좌표 x, y 맞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3번처럼 뭐다? 그냥 하나의 수라고 해서 x라고만 표현을 한 건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어? a, b, a 곱하기 b를 원소로 갖거나 또는 x 플러스 y 같은 녀석을 원소로 갖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지금 요거 몇 번이야? 아니야, 이거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없나? 이거 가지고 가자.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자, 13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요 녀석 답 뭐예요? 하진씨? 답 뭐예요? 틀렸을 것 같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뭐부터 나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곱하기 맞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또 뭐 있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나? 마이너스 2. 다음. 또 뭐 있죠? 1. 또. 0도 있을 거고, 그지? 또. 끝. 4. 그렇지. 자, 내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자, 거기 들어봐요. 여기서 스몰 a와 스몰 b가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애들이 자꾸 a의 원소들을 곱하세요라고 하면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것만 곱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많이들 쓰냐면은 이거 곱해서 0 나오고 이거 곱해서 0 나오고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이 두 개만 답으로 뿅 써놓고 답은 마이너스 2 하는 애들이 좀 있다고.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a와 b는 다르다 또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같은 놈들끼리 곱한 것도 다 포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같은 것들끼리 곱하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 0의 제곱 0, 2의 제곱 4. 그리고 나서 둘이 서로 다른 거. 둘이 곱하면 0, 둘이 곱하면 0. 0을 더 계속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랬으니까 0은 중복되니까 생략해놓고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0, 나왔고 요거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해야 x입니다. 알았죠?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어요. 서로 다른 a, b라고 말한 적이 없을 때는 서로 같은 a, b도 포함됩니다. 왜 이 실수를 하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완전 기초적인 내용들. 오케이? 책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용 자체가 워낙 쉬워서 거의 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거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형 5번으로 넘어갈 건데 참고로 5번부터는 내가 책 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좀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집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았음? 그래,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유형이 5번이라 그랬죠? 16번에 해당하는 건데 책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 뭐 16번, 17번, 18번, 18번 밑에 자리가 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 써놓고 지금 한번 쓱 풀어보세요. 자, 뭐냐면 A란 집합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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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요게 집합 A입니다. 그때 요거 자, 일단은 내가 다 포함된다라고만 써놓을게요. 맞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표현을 하시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틀렸다, 첫 번째 게 틀렸다, 그러면 너희들이 짝대기를 그어두면 돼. 포함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알았죠? 지금은 나는 다 포함된다로 써놓을게. 즉 참고치 찾으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자, 기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자, 5번 딱 하나 거주시고 나머지는 다 참입니다. 자, 일단 1번만큼은 고르면 안 됐지. 아까 했던 얘기잖아. 어디 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어? 이거? 아, 얘도 참이에요. 자, 잘 봐. 그래서 요 기호를 볼 때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여기다 썼다 지운 거 어떤 거?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사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참거짓을 고르라는 식으로 계속 나와요. 자,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데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낚이는 애들이 계속 낚이거든. 여기는 무조건 집합일 거야. 그치? 그때 두 기호를 사용할 때 얘는 뭘 쓴다 그랬어? 원소의 포함관계. 여기서는 이 기호는 뭘 쓴다 그랬어? 집합의 포함관계라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기호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그거에 따라서 왼쪽 녀석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뭐 1번, 2번, 3번 보면은 얘의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다? 집합이고 원소고 집합인 거야. 그럼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 요 기호를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었나? 말로 이름으로는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얘랑 이름 똑같아요. 알았죠?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집합으로서의 파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맞아요. 참.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은 집합으로서 얘를 바라보려면은 저 중괄호라는 녀석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인 것 뿐입니다.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집합이 됐거든. 그럼 집합인데 중괄호를 가지고 있네. 저 중괄호는 집합이고 그 속에 있는 녀석만 원소로 바라보세요야. 그래서 원소로서 얘가 존재하냐? 네, 여기 있잖아요. 이 녀석도 파이지.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파이. 알았어요? 알파벳 문자로서 그냥 파이. 다음 세 번째 얘는요. 이 기호 때문에 얘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원소가 됐죠. 그래서 원소로서 파이를 포함하나요? 네, 아까 방금과 같은 이유로 참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집합 A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야.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어떤 의미야? 그냥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인 것 뿐이고 그 속에서 뭐로 연결되어 있는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5번이 틀린 이유 3이라는 원소가 어디 있어? 없잖아. 이 3은 중괄호 1, 2, 3이라는 이게 원소인 거고 3이 원소인 거는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헷갈렸던 것들이 다 해결되나? 자, 세 번째 녀석 보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집합으로 원소로 집합으로 바라보세요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과 세 번째 녀석의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뭘 나타내는? 그냥 집합을 나타내던 기호인 것밖에 없고 그 속에 있는 녀석을 원소로 바라봐야 되고 원소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참인 이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녀석이 참인 이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됐음?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 원소로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원소로 보래. 그럼 뭐야? 방금 요 파란 거.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절대로 안 헷갈릴 거야. 누구 먼저 보자?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고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볼 것인가 원소로 볼 것인가. 알았음? 자, 정리할 거는 사람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두 개 더 풀고 마지막 내용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유형 8번이 하나가 더 있구나. 7번, 8번 해야겠다. 자, 7번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잠깐 좀 이따가 하고 8번 먼저 하고 올게. 우리 배운 게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자 뭐가 보이냐면 일단 28번 문제거든요. 자, 28번 문제로 가보면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됩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표현? A, B라는 집합이 서로 뭐 합니다?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지. 그럼 아까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A와 B가 똑같다란 건 뭐로 구분한다? 원소들이 똑같다 또는 서로서로 원소가 포함한다. 뭐든 좋아요. 어쨌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너희들이 찾아볼 거야. 뭐? 3, 6, 8.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뭐면 돼? 얘가 3이죠. 그리고 X가 5인 거를 확인을 해서 나머지 녀석이 6이 맞는지 나머지 녀석이 8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그치? 이거는 쉽지? 28번에서는 내가 요거 때문에 잠깐 가지고 온 거라면 요 문제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29번. 너무 쉽나? 아, 너무 쉬운데? 일단 풀어보세요. 27번이 왜 더 어렵냐? 기본 문제인 줄 알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꿔도 돼, 얘들아? 둘 다 풀자. 27번, 9번 두 개 푸세요. 자, 29번은 너무 쉽죠? 그죠? 결국 같은 집합이니까 똑같은 원소를 가져야 되는데 A의 원소 4가 보이고 B의 원소 마이너스 5가 되다 보니 그냥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5 해놓고 두 A, B에 대한 식을 연립만 하면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서 패스할게요.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27번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기는 해. 그치? 원소가 일단 3 보이고 마이너스 2 보이고 4가 보이니까 당연히 A, B가 똑같아지려면 그 원소들이 똑같아지면 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 뭐 뒤에 게 안 보였다면은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해서 두 가지 나눠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죠. 뭐요? 얘가 뭐면 되거든? 3이면 되거든. 그래서 아마 너희들은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했을 거예요. 그때 a가 일단 두 개가 나오지. 그때 누가 누군지는 자 반드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완성을 해서 쓰세요.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A가 뭐일 때? 3일 때. 그래서 집합 A와 B를 반드시 써주세요. 알았죠?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집합 A를 일단은 써보면은 마이너스 2와 4와 3이 나오고 얘는 뭐가 나오고 뭐 당연히 3과 마이너스 2와 4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찾아줍니다. 어때요? 6과 8과 3 틀렸다 그치? 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갑시다. 왜냐면 지금은 문자 A 하나지만 나중에 문자 B나 C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아까 나눈 것처럼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풀게 될 겁니다. 그때 한두 개만 맞다 그래서 이걸 참이에요 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 알았어요? 뭐 복수 정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도 있지만 알았죠? 이게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는가 틀렸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요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지금 유형 8번 문제가 학교 시험용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나면은 저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지금은 같다라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집합으로 물어보지만 연산을 배우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연산 기호들이 등장하거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실수하기 딱 좋아요. 오케이? 그거 조심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여기서 8과 8이 나오는 경우 조심하세요. 이거 내가 분명히 틀린 표현이라 그랬지. 그래서 다른 조건 다 만족시켰는데 원소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보인다. 그거는 답으로 빼야 돼. 답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게 그런 문제였어. 알았죠? 집합 AB를 나타내보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아.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뭐가 되세요? 이런 문제였는데 했을 때 얘가 6과 8과 8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소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 애들이 이제 그걸 고를까 다른 걸 고를까 고민하다가 이걸 고른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객관식이었고 되게 앞번호였어. 9번, 10번. 거의 정답률 80%, 90%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뚝 떨어져가지고 한 절반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틀렸었거든. 전국에서.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았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7번.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냐면 부분집합을 찾아가 볼까? 그리고 부분집합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 한번 해볼까?로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유형 7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쉬워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1, 2, 3, 4, 5를 넣어서 나오는 놈들 맞죠? 1 넣어주면은 1 나오고요. 2 넣어주면 4 나오고 7 나오고 10 나오고 13 나옵니다. 5 넣어주면. 그러면 집합 자체는 1, 4, 7, 10, 13이야. 자, 문제. 그 녀석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지금 써보세요. 좀 많이 귀찮게 날 거예요. 일단 3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32개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웃고 있죠? 표정을. 맞아요. 그거 32개 다 쓰라는 거 맞아요. 아, 미안해. 소수였네. 내가 틀렸구나. 자, 1부터 5 사이에 있는 소수입니다. 자, 소수를 넣어보자. 그럼 소수 자체가 뭐 있어? n에 2가 있고 3이 있다, 그치? 맞죠? n이 소수. 그러면 n에다가 2, 3을 넣어주세요. 아, 5도 있네.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집합 자체가 뭐가 되는 거? 1 안 나오지. 2 넣어주면 뭐 나오냐? 4냐? 3 넣어주면 7, 5 넣어주면 13. 자, 요거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입니다. 자, 다시 풀어주세요. 8개 나오겠다, 그죠? 방금 풀어보세요 하고 끈 거겠지? 자, 어쨌든 가자. A, B를 포함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몇 개? 2의 3승계. 왜 2의 3승계? 역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무조건 2의 5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야? A, B가 중요한 게 아니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포함을 하든 말든 어쨌든 방향을 하나로 정해버렸다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1, 2, 2. 왜? A, B는 어디로? 반드시 바깥으로 가세요라고 방향을 하나 정해버렸거든. 자, 그러면 이번엔 섞어볼까? 그래서 지수에다 2를 빼는 거다. 자, 이번엔 섞어보자. 5번. 만약에 A, B는 포함하고요. 그리고 C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니? 2에? 그렇지, 2승계가 되는 거야. 왜? 전체 원소 2의 5승계 맞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3개의 원소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버렸으니까 얘네들은 111. 즉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섞어봅시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뒤에 보이나? 6번. 뭐 해볼까? 쉬운 거부터 할까? A, B는 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아야. 창영이 여기 보여? 오케이. 그렇지. 자, 7개 다들 나오니? 자, 뭐야?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2의 몇 승계? 5승계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뭐야? 포함하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 2개의 원소가 존재하네. 지수에서 2를 뺍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로 물어보고 있어요? 진부분집합으로 물어보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합니다. 맞죠? 자,
한 번만 더 기본 문제 하고 난이도 조금만 높여볼게. 자, 7번 갑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밑에. 자, 7번 갑니다. 원래 이 사이에 물어봤었어도 땡큐, 공식화 해도 땡큐기는 한데, 자, 일단 가볼게요. A, B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점점점. 풀어볼래요? 수업이 여유가 있으니까 좋구나. 12월 달엔 시간에 쫓겼는데. 풀었음? 몇 개입니까? 그렇지. 자, 이번에는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너희들이 맞출 수 있죠? 자, 일단 2의 몇 승계? 5승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자, 이번에는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2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를 정해버렸네요. 지수에서 1을 뺍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까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을 때는 자기 자신도 하나 있고 공집합도 하나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공집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역시 한 개를 빼줍니다. 자, 마지막 8번 가볼게요. 8번 A는 포함하고요. B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 와, 다 섞어봤다. 풀어보세요. 아, 아파. 됐어요? 몇 개? 6개. 손 6개. 오케이. 다 틀렸죠? 자, 페이크예요. 아, 나오죠, 이제. 자, 일단 잘 봐. 그래서 내가 공식을 가지고 푸는 부분집합의 개수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 라고만 했었어. 왜냐면 지금 너희들도 공식처럼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실수합니다. 일단 부분집합이니까 뭐야? 2의 5승에서부터 출발. 좋아요. 포함한다 안 한다에 관련 없이 원소 몇 개에 대해서 2개에 대해서 정해버렸으니까 지수에서 1 뺀 거 여기까지 잘했어요. 여기서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아무 고민 없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1 빼고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야. 1 뺀 거 아니야. 그래서 6 나왔지. 근데 왜 1을 뺐는지는 알고 빼야 되지 않나? 우리가 2의 5승, 5 빼기 2승으로 풀었던 요 문제 A, B를 포함하는 것만 2의 3승계지. A, B를 포함하는 것만 셌지. 그럼 그 중에 자기 자신이 있어 없어? 있겠지. 왜? 나는 A, B 포함하는 거 다 셌거든. 근데 이번에는 A를 무조건 포함하는 것만 셌어. 공집합이 있을까? 내가 세워준 이 2의 3승계 중에 공집합이 없어요. 그걸 고민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B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만 센 거야, 지금. B는 없어요, 모든 내가 찾은 거에. 자기 자신 있어? 없죠? 얘네들은 페이크입니다.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그냥 8. 됐음? 이런 문제까지도 만들 수 있었지. 내신에서 은근히 좋아해요.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까지 막 뭐랄까 이런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의 문제는 없는 게 모의고사야. 근데 내신은 무조건 너희들이 어디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쌤들이 다 알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실수할 만한 문제들을 하나씩 좀 섞어 놔요. 그럼 집합에서 만들 수 있는 페이크 문제는 이런 게 되겠지. 알았음?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썼어야 되는데 내가 안 썼었네. 뭐 다 아는 겁니다. 자, 보자. K개의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보통 그래서 문제집은 K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M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포함하든 안 하든 K개의 원소에 대해 정했다. 이에 N-K승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몇 번? 유형 9번인가? 거기 있는 문제예요. 됐음? 됐음? 그러고 나면은 뒤에 있는 몇 가지 유형들만 남았고 오늘 유형 11번까지 하면 끝나요. 자, 가보자. 여기서 책 문제를 조금 그래도 풀어봐야 되겠다, 그지? 자, 어디로 가냐면 몇 번으로 가냐면 39번으로 갑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40번으로 갈까? 자, 나는 약간 고등부 수학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줄 때 그냥 흔히 만나던 문제를 매번 만나기만 한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설명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수학을 어렵다는 얘기도 안 할 거야, 그지? 중학교 때처럼 우리가 뭐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공부를 했다. 거기에서 시험이 다 나와요. 그죠? 중학교는. 센으로 시험 공부했다. 거기서 다 나와. 왜? 거기서 돌고 도는 문제고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내거든, 중학교는. 근데 고등부는 어떻게든 너희들이 등급을 갈라야 되고요. 그걸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1등부터 300명이면 300등까지가 다 필요해요. 동점자 없이. 전부 다 100점, 막 20명이 100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를 아무래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응용을 하고 유형이나 단원들을 여러 개 섞어서 만들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읽어주기를 원해.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게 뭐야? 집합 x의 개수죠.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뭐? 아직은 안 만나봤지만 경우의 수를 풀까? 혹은 방금 풀었던 것처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풀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오케이?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가 보자. x는 어때요? x는 a의 부분 집합인 겁니다. 2의 몇 승에서부터 출발? a의 원소 승계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b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래요. 3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래. 오케이? 그럼 뭐? 기수에서 빼기 3입니다. 근데 x는 뭐는 아니래. a는 아니래. 무슨 말이야? 빈부분 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해줘? 빼기 1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 말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집합의 개수 문제가 지금은 너무 대놓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집합의 개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지막은 그냥 집합 x의 개수지 부분집합 x의 개수가 아니잖아. 집합 x의 개수를 만나면 부분집합의 개수로 해석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했던 게 저런 것도 얘기했던 거예요. 노란 거. 알았지? 저게 답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야? 15래? 그럼 얘는 7이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승현씨 알겠음? 알겠음? 그게 39번, 40번, 41번, 42번 기타 등등등등의 문제를 보다 보면 대놓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해석을 하세요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집합에 대해서 연산 없이 그냥 A면 A인 거야. B란 집합이면 B란 집합이고 그러다 보니 물어볼 수 있는 게 적어서 그렇지 다음 단원인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나면은 훨씬 더 복잡한 조건들이 주어지겠죠. 거기서도 너희들이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알았음?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 10번은 별표나 치시고요. 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마지막 유형 11번. 여기가 이제 고난도거든요. 요거 별표. 자, 학교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여기서 기본 문제가 어디 있지? 아, 48번이 비슷하네. 자, 여기에는 약간 기본 문제스러운 느낌의 문제들만 존재해요. 뭐 근데 어차피 풀이는 똑같아서 내가 예시 문제를 지금 여기다 2개 들어줄게. 유형 11번 문제랑 관련된 거거든. 자, 여기는 지금 빈자리가 없으니까 너네 책상에 지금 포스트잇 있죠? 그거에다가 2문제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한 장에 쓸 수 있으면 한 장에 쓰고 아마 못 쓸 겁니다. 풀이까지 다 써야 돼서. 자,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 유형 11번의 기본이 되는 예시 문제를 하나 먼저 써주고 시작할게. 뭐가 있냐면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를 1, 2, 3, 4 가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때 이 A라는 녀석의 모든 또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할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몇 개가 있어? 승현아? 몇 개가 있어요? 15개 있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을 A1, A2, A2, A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아요. 그때 보통 A15라고도 주는데 AN이라고도 주거든. 이거는 그냥 끝까지 다 넘버링 할 거예요. 몇 개인지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 얘기고 마지막 물어보는데 N 더하기 하면서 물어보면 구하면 되고 보통은 안 물어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죠? 그냥 15까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를 AK라고 해서 K가 가질 수 있는 수는 당연히 1부터 N까지 또는 1부터 15까지 모든 원소의 총합을 각각 다 AK라 부를 거야. 그러니까 A1의 원소의 합은 스몰 a1, A2의 원소의 합은 A2, 스몰 a2, A3는 A3, A4는 A4, AN까지 있겠지? 라 할 때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영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물어보는 거는 A1부터 A2 점점점 해서 AN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요게 이제 유형 11번의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대표 유형. 알았음? 자,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성윤 씨?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게 뭐지? 같은데. 풀 수 있겠어? 날똥말똥? 기억이? 자, 한번 내가 슥 연습하는 거, 설명하는 거 보면서 잘 떠올려봐. 아마 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뭐? 얼마야, 답이? 땡! 자, 미안해요. 자, 아무튼 갑시다. 자, 뭐냐면, 일단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써준 건 풀이는 아닙니다. 너희들 머릿속에서 흘러오는 연산, 흐름. 앞으로는 이걸 기억을 하면 돼. 알았지? 자, 파란색은 풀이에 들어간 건 아닌데, 일단 각각의 부분집합을, 일단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껴도 상관은 없다. 1, 2, 이런 식으로 막 올 거야. 그럼 뭐 원소 하나짜리부터 쓰겠지만,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는 막 섞을게요. 이렇게 있다 치자. 그죠? 그러면 A1은 뭐야? 1이 되겠지. A2는 뭐야? 2가 되겠지. 지금 빠졌는데 A3는 뭐야? 1은 3 또는 1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열심히 더합니다. 그 사이에는 중간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있겠지.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 녀석 내가 지금 1, 2, 3, 4를 잡았으니까 마지막 녀석은 1, 2, 3, 4의 합이 되겠지. 누가 자꾸 계산하고 있어.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있는데. 자, 1, 2, 3, 4가 있겠지. 1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그죠? 일부러 3 안 한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분명히 괄호 속에도 플러스고 괄호 바깥에도 플러스가 있죠. 자, 괄호는 먼저 연산하세요. 뭐 합이니까. 근데 밖에도 합으로 갈 거면 굳이 괄호의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결합법칙 성립하죠? 결합법칙은 괄호를 바꿔도 되지만 괄호를 없애버려도 되거든. 그러고 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다 있겠지. 근데 덧셈으로만 만들어져 있어.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순서를 다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들만 모은 거야. 그리고 2들만 모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녀석입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너희들은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은 1을 열심히 더하겠지. 1을 몇 번 더했는지만 고민하면 돼요. 오케이? 뭔 말할? 그리고 2도 열심히 더하겠지. 2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그렇게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럼 지금 내가 곱하기로 했고 뒤에 쓰는 거는 1을 더한 횟수, 2를 더한 횟수가 되겠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노란색 여기서부터가 실제 풀이고 파란색이 기초적인 세팅. 됐음? 자, 그러면 1을 더한 횟수, 2를 더한 횟수, 4를 더한 횟수까지
전부 다 더한 횟수가 곧 뭐야? 1을 왜 더하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더하겠지. 맞죠? 그래서 더한 횟수는 곧 뭐다?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을 더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희들이 부분집합 개수 포함하는 거 개수 셀 줄 알지? 2의 몇 승계? 3승계. 2의 몇 승계? 3승계. 2의 3승계? 2의 3승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1 곱하기 2의 3승계, 2 곱하기 2의 3승계, 3 곱하기 2의 3승계, 4 곱하기 2의 3승계라서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답은 80이겠죠. 아까 160 좀 아쉽죠? 뭔가 2를 곱했을 거야, 네가. 그지?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초 문제, 기본 문제. 이걸로 더 응용하러 갑니다. 요 괄호 속이 장난쳐지겠다는 얘기지. 그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 지금은 모든 원소의 총합이었지. 근데 최대인 원소를 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세팅을 맞춰질 거야. 근데 모든 집합들에서 모든 원소 다 더하는 게 아니지. 최대인 원소만 더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만 더해지는 거야? 2만 더해지는 거야. 여기서는 뭐만 더해지는 거야? 4만 더해지겠지. 여기서는 뭐만 더해진 거? 3만 더해지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1을 포함한다. 그래서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더하는 횟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럼 1은 몇 번 더하겠어? 최대인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하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1을 최대인 원소로 갖는 거는 1 가진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빨간 색깔 부분 조금씩 수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고난도 문제고 걔네들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진 교재에서 얘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하네. 뭐 49번? 그리고 47번도 조금 내가 응용한 거랑 다른 응용 버전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 문제도 너희들이 궁금하면 한번 써놓고 답을 내와 봐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지난번에 당신이 알려준 거 최대인 원소 이거 답 얼마인지 알려줘. 다음 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고민은 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까지 이제 싹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지금 이게 뒤에라도 나오나? 없다. 요 문제가 집합단원에서 나오는, 집합의 연산 없이 집합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수준까지는 절대로 내가 안 하고 있고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시험 중에도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내기는 하겠지. 그런 것들만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방학 수업만 잘 들어도 당신들이 최소 85점? 80점?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면 그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쉬운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고, 알았음? 이런 것들 계속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네 요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 하나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줄까? 한번 풀어볼래? 라고 물어보면 싫어요 하겠지? 보내줄게. 풀어봐. 알았지?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